혹시 여러분 주변에는 인간 쓰레기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피해를 줬거나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무언가 손해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에게 화를 내셨나요? 아니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하시면서 넘어가려고 하셨나요? 인간관계에서 화를 내면 손해라고 말하지만 무조건 화를 참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단 화를 내려면 이렇게 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큰 도움이 될 오늘의 지혜를 꼭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화를 낼 거면 이렇게 내라. 대부분의 인간관계 책을 보면 화를 내면 무조건 손해이니 화를 내지 말고 속으로 삭히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렇게 화를 삭히기만 하면 화병에 걸리기만 할 뿐 화를 나게 만든 상대방은 전혀 반성조차 하지 않는다. 화를 참는 것만이 무조건 능사가 아니고 화를 낼 거면 제대로 내야만 하는 것이다. 대부분 화를 내므로써 손해보는 이유는 화를 제대로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화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절대로 감정에 지배돼서는 안 되고 화를 내가 이용해야만 한다. 대부분은 화에 지배당해서 할 말 못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고 이 말 저 말 내뱉다가 큰 손해를 보기 십상인데 화를 제대로 낸다면 손해볼 일이 없다. 그렇게 해야만 화를 내고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받고 복수하고도 박수받는다. 제대로 화를 내고 싶다면 가장 먼저 부정하는 말로 시작하지 마라. 부정적인 말은 상대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든다. 예를 들어 주변 사람이 내 선을 넘었다거나 정당한 요구를 제대로 듣지 않는다면 서운하고 화가 날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욕설을 하거나 비아냥대며 부정적인 말로 시작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기에 당연히 속이 부글부글 끓어 고함을 지를 수도 있지만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런 식의 말을 하는 것은 절대 삼가야 한다. 상대방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여 자신의 수치심과 모욕감에만 집중하므로 정작 나의 화는 제대로 전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평소 상대방과 내 사이에 신뢰 관계가 형성돼 있다고 해도 이런 잘못된 방식으로 한번 화를 내면 그 관계는 흔들리게 되고 두세 번 반복되다 보면 결국 무너져 버리게 되고 말 것이다. 그렇기에 부정적인 말로 시작하지 말고 상대를 인정하는 말로 대화의 문을 열어라. 부정의 반대, 즉 긍정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라. 애초에 화를 내는 것도 내가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고 그렇기에 상대를 어떻게든 잘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생각이 있기에 화가 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화낼 가치도 없는 상대라면 아예 화가 나지도 않을 것이다.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좋은 감정이 있기에 화가 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먼저 상대를 인정하는 말부터 꺼내야 한다. 이를테면 평소에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라는 식으로 상대를 인정해주는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정짓거나 비난하는 말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화를 표현하는 것은 감정적이 된 채 감정을 푸는 것과는 다르다. 또 무조건 참고 화내지 않는 것과도 다르다. 화를 표현할 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상대에게 전하는 것이다. 단, 이때는 자신의 말 속에 판단, 단정, 비난의 메시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한다. 화를 표현하고도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한 호흡을 두고 기분을 가라앉힌 다음 내가 화가 났다는 사실을 천천히 확실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고 앞서 말한 대로 부정적인 말이 아닌 긍정적인 말로 시작하면 필요 이상 화를 내지 않게 되고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까지 받을 수 있다. 저 사람이 화가 났으면 상대방이 잘 못한 것이라는 얘기도 들을 수 있다. 그렇기에 화를 내고도 박수받는 것이다. 두 번째,
화가 너무 없어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라. 우리의 직장이나 여러 인간관계를 살펴보면 화가 어느 정도는 있는 곳일수록 더욱 잘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의외로 사람들 간의 사이가 너무 좋으면 실적이 떨어지고 실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 때문인지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없기 때문이다. 일에는 어느 정도 긴장감이 필요하다. 화라는 감정은 긴장감을 부여하며 긴장감은 좋은 자극이 된다. 화는 진심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이다.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이라면 화라는 감정은 솟아나지 않는다. 그것은 일도 마찬가지다. 진지하게 마주하고 있다면 때로 다투거나 분위기가 험악해질 수도 있다. 다만 나중에 후회할 만한 폭언을 내뱉거나 업무와는 관계없는 상대의 인격을 비판하는 행동은 절대 금물이다. 세 번째, 화를 참지 말아야 할 때를 알아라. 화는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무조건이라는 말은 틀렸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화를 낼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그것은 그 상대방이 어느 정도 대화가 통하고 약간이라도 경우가 있는 사람일 경우에나 해당되는 얘기다. 세상에는 정말 우습게도 잘해주면 호구로 취급하며 아무리 진심을 다해도 이해해주지 않는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무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만일 그 사람이 선을 넘어가며 과도한 요구를 해올 때는 어쩔 수 없다. 그때는 제대로 화를 내지 않으면 나에게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그 사람이 내 호의를 무시하고 선을 넘어가며 말 같지도 않은 요구를 계속해올 때는 그건 들어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라. 단,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되며 어디까지나 감정의 주인은 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감정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화는 감정에 지배된 화가 아닌 스스로가 선택한 화다. 스스로 선택한 화라는 감정은 당신의 결의를 강하게 상대에게 전달해 줄 것이다. 네 번째, 실패에는 화를 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일에 실패하면 큰 좌절에 빠지며 우울해진다. 하지만 이럴 땐 슬픔의 감정보다는 화를 내라. 굴욕당한 화는 성공의 기폭제로 쓰일 수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화라는 감정을 잘 활용하여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 많다. 이처럼 화의 힘을 잘 활용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닌 성공으로 향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화의 힘은 굉장히 강력해서 어떤 고통도 참고 실패도 극복할 수 있다. 화의 굴욕이 약한 의지를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바꾸어 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화가 났을 때 우리의 행동을 살펴보면 과감하고 더 적극적으로 달려들게 된다. 이를 내 일에 적용한다면 성공에 큰 도움이 된다. 다만 화의 힘을 언제까지나 이어갈 수는 없다. 화를 처음 기폭제로 활용한 후에는 원래 자신이 해야 할 목적에 집중해서 화라는 감정은 잠시 억눌러라. 시작은 화에게 큰 도움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화라는 감정을 감사로 바꾸는 것이 가능해질 때 비로소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다섯 번째, 화를 통해 경쟁하라. 누군가 나보다 앞서 나가고 뛰어난 모습을 보여준다면 결코 좌절하거나 그저 부러워만 하지 마라. 스스로에게 화가 나겠지만 그 화를 경쟁을 위한 에너지로 써라. 화는 아이디어의 윤활유다. 화라는 감정은 인간을 창조적으로 만든다. 아이디어를 얻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금전적 보상보다 경쟁심을 자극하는 것이다. 사람은 자극을 주면 능력을 더 크게 발휘한다. 경쟁심도 화라는 감정의 하나다. 혹시 지금 의욕이 없고 지루함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안의 화라는 감정에
불을 붙여봐도 좋을 것이다. 어제의 나와 경쟁하며 어제의 나보다 더 앞서 나가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열심히 해보겠다 생각해 보아라. 거기에 화의 에너지를 빌리면 탄력이 붙는다. 지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을 잘 활용하여 어떤 분야에서든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다. 6번째, 화의 힘을 활용하라. 화는 사람을 과감하게 만들어준다. 화는 자신이 부당하거나 불공평한 취급을 받았을 때, 혹은 자신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데 타인에게 방해받았을 때 일어나는 감정이다. 이러한 화의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사용한다면 실패에도 굴하지 않는 힘을 가질 수 있다. 다만 화라는 감정을 폭발적인 행동에 전가하거나 감정적인 상태에서 무모한 행동을 하면 감정이 앞선 나머지 실수할 수 있기에 화에 지배되지 않게 가슴은 뜨겁지만 머리는 냉정하게 유지하라. 똑똑하게 그저 화를 잘 이용하라. 만약 내가 화를 내서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보다 화를 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거든. 이렇게 해야 한다. 타인을 이해하려 하지 마라.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의 말버릇을 살펴보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이해가 안 되라는 말을 자주 쓰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타인의 모든 행동을 이해하려 하기에 화가 나는 경우가 정말 많다. 그 건에 대해서는 당신의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타인의 말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으며 그냥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 결국 어찌됐건 사람들은 아무리 친하고 설령 가족일지라도 언제나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타인이 나에게 다른 의견을 던지거나 참견하여 무언가를 지적하게 되면 그런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나기도 한다. 하지만 당신이 펄펄 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뀐 적이 있었던가? 결국 그 사람 역시 나를 이해 못하겠다며 같이 역정을 내고 싸우고 화해하고를 반복하며 지내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남을 이해하려 하는 것 자체가 별 다른 이득을 주지 않는 행동이다. 그렇기에 도덕적으로 그런 일이 아니라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 거지? 라며 이해하려 노력하다 화내지 말고 그저 나와 다른 사람이구나 라고 담담히 받아들이는 여유를 가져라.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으로 인해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보다도 내 마음의 건강이 훨씬 중요하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저 사람 때문에 화를 내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또한 저 사람 때문에 슬퍼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인해 화를 내게 되고 슬퍼하게 되었다는 것은 내 감정에 대한 주도권을 상대에게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화를 내고 슬퍼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다. 화를 내게 하고 슬프게 만든 상대의 행동은 그저 단순히 감정을 일으키게 한 어떤 계기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 결정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화를 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다. 우리는 인생에서 매일 혹은 매 순간마다 어떤 상황과 마주서게 되고 선택을 하게 된다. 그것은 어떤 때는 좋은 상황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쁜 상황이기도 하며 심한 때에는 끔찍한 상황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단지 나 자신이 그 상황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의 문제일 뿐인 것이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놓아주어라. 이것은 상처를 준 사람에게 똑같이 해주려는 마음을 풀고 복수에 대한 욕구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것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들의 원인을 이해하게 되면 때때로 자연스럽게 찾아오기도 한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놓아주게 되면
어느 정도 분노가 한 번에 풀리기도 하고 이를 통해 어떻게 용서하는지도 배우게 된다. 용서는 실제로 어떤 사람을 풀어주거나 놓아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품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상대방과 감정적인 끈으로 묶여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끈을 풀려면 용서를 통해 상처를 준 사람을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놓아주어야 한다. 소리내어 용서의 말을 해보는 것도 좋다. 특히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하면 그 효과가 훨씬 더 크다. 반대로 복수를 원하거나 상대방에게 나쁜 일이 생기길 원하면 자신에게 더 많은 분노가 쌓이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이 보복으로 분노를 다시 뿌리내리게 할 가능성도 많아진다. 누군가를 놓아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먼저 노력할 것이라는 마음속의 기대를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대부분 한 곳에 붙박혀 있는 등대와도 같다. 그들은 대부분 그 방향을 바꿔서 남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굳건한 바위처럼 옴쭉달싹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분노로부터 풀어줌으로써 그들로부터 돌아설 수도 있고 반대로 엄청난 재난을 향해 나아갈 수도 있다. 화가 났다면 잠시 자리를 피하라.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해서 그 화를 즉각적으로 냈을 때 우리에게 그 행동이 이득으로 돌아온 적은 없다. 주변 사람들에게 불같은 사람으로 보이는 효과는 있겠지만 결국 그 상대방과 크게 다투거나 화를 못 참고 실수를 하게 된다. 나를 분노하게 만든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하지만 상황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 있는 동안 문제에 대해 냉철하게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차 있는 상태에서는 옳은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만들었다면 그 즉시 대응하지 말고 잠시 상황에서 벗어나라. 스스로에게 차분해질 시간을 준다면 그 사람에게 화를 내든 그냥 넘어가든 조용히 경고하든 명확한 답이 나올 것이다. 게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마구잡이로 뱉는 분노의 말보다 냉정한 태도로 뱉는 경고의 말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분노는 생각보다 사소하다. 누군가로 인해 화가 나면 무언가 말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먼저 숫자를 10가지 세어보라. 그래도 화가 가라앉지 않는다면 100가지 세어라. 그러다 보면 우리는 생각보다 사소한 일에 분노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된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설령 화가 나더라도 분노를 표출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은 흥분하면 자기를 속이는 결과를 만든다. 평소에 사리가 밝고 온화하던 사람도 일단 흥분하면 도리를 저버리고 사나운 행동이 나타난다. 조금 전까지 다정하던 친구에게 생전 안 볼 듯이 무서운 욕설을 퍼붓는 것은 흥분의 소치이다. 자기의 마음을 올바르게 표현하려면 냉정하게 자신을 억제할 줄 알아야 한다. 화를 냈을 때 뭐가 바뀔지 생각하라. 당신은 분명 뭔가가 마음에 들지 않아? 화가 났을 것이다. 하지만 화를 낸다고 해서 당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일이 흘러갈까 생각해보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 실컷 화를 낸 뒤 원하는 것을 얻어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화가 나는 상황이어도 당신의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라. 나쁜 일은 좋은 약에 불과하다. 지금 우리에게 나쁜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 나쁜 일들을 환자가 먹는 약이라고 생각하라. 약은 맛있으지만 몸을 고친다. 고난과 역경은 나의 정신에는 약이 되므로 기뻐하라. 진짜 고통은 나의 내면을 기만할 때에만 존재하는 법이다. 무언가 두렵고 화가 난다면 그 이유는 바깥이 아닌 바로 자기 안에 있음을 기억하라.
성내기를 심히 하면 기운을 상하고 생각을 많이 하면 크게 정신을 소모한다. 정신이 피로하면 마음이 수고롭기 쉽고 기운이 약하면 그에 따라 병이 생긴다. 슬퍼하고 기뻐하는 것을 심하게 말며 음식은 마땅히 고르게 하며 밤에 술 취하는 것을 거듭 금하고 무엇보다 마음이 고요한 새벽에 성내는 것을 경계하라. 공격적으로 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공격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태도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일 수는 있으나 상당히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만약 당신을 화나게 만든 사람에게 공격적으로 대하면 그 순간에는 통쾌한 기분이 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상대 역시 언젠가 당신을 공격할 것이다. 반대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인정받는다. 상대의 악의를 호의로 바꾸는 등 상황이 호전되며 진정한 대인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화가 난다고 해서 공격적으로 남에게 폭언을 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지 마라. 분노는 한때에 불과하다. 만일 지금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바로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나쁜 행동을 기억하라. 이것은 기분이 나쁘겠지만 자신을 개선시키는 힘이 있다. 개개인의 삶이 얼마나 다른가는 중요하지 않다. 완성으로 가기 위한 거리는 누구에게나 똑같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완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라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학생이 되어야 한다. 인생의 역할 모델을 찾고 있다면 단순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찾으라.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노여움은 그저 한때의 광기일 뿐이다. 노여움을 누르지 않으면 노여움이 나를 누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화에 지배되지 말고 내가 잘 사는 데 집중하라. 당신을 화나게 만든 일들에 대한 분노가 하루 종일 머릿속을 헤집고 다니게 놔둬선 안 된다. 당신을 화나게 만드는 사람들의 무례함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지 당신의 인격이 아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분노에 사로잡히면 당신은 분노와 과거에 얽매인 사람이 될 수 있다. 머릿속의 부정적인 생각은 곱게 접어 서랍 속에 집어넣고 당신은 그저 당신의 인생을 살아라. 나를 화나게 한 어리석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화내는 데 쓰지 말라는 것이다. 분노는 나약함의 증거이지 힘의 증거가 아니다. 사람들이 종종 분노에 사로잡혀 그것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은 분노 속에 일종의 과격한 멋이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착각에 불과하다. 분노의 발작에 지지 않기 위해서는 분노 속에는 좋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또 있을 수도 없다는 것. 분노는 나약함의 증거이지 힘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화를 내고 서로 멱살잡이를 하거나 아이나 여자 같은 약자를 때리는 사람은 강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나약함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내 관점을 변화시켜라. 길가에 핀 꽃 한 송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엇갈린다. 길가에 핀 작은 꽃 한 송이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것은 행복도 불행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내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힘차게 인사하겠다 마음먹으면 분명 누군가가 웃는 얼굴로 받아들여 줄 것이다. 행복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마찬가지다. 현재를 즐기는 사람은 그곳이 어디든지 즐거운 곳으로 만들 수 있다. 상대방과 비교하여 승패를 가리지 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과 경쟁하라. 우리는 끝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우울감과 열등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혹은 반대로 나는 남들보다 일도 잘하고 돈도 많다는 우월감을 느끼기도 한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승패를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남에게 이기고 싶다, 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은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지만 매사 남과 비교하다 보면 감정만 소모될 뿐 결국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그대가 정말 비교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과거의 자신이다. 어제의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비교하는 사람은 결국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이미 모두가 인생의 승리자다. 누군가를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나아진 그대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더 나은 삶과 발전된 나를 목표로 삼아 나 자신과 경쟁해야 한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 지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화를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화를 내는 것으로 인해 손해를 보셨다면 화를 제대로 내는 법을 알아가셔서 인생에 큰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며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